안녕하세요. 욕망의 인문학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걸그룹 뉴진스가 성공한 이유 3가지입니다. 학창시절 연예인을 좋아해본 경험이 있는 대다수는 부모님으로부터 아이돌이 밥 먹여주냐 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들은 대개 아이돌을 좋아하는 일에 부정적이시지요. 이런 갈등을 겪게 되면 연예인 덕질을 하는 자식도 그걸 지켜보는 부모도 모두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렇기에 이번 영상은 요즘 핫한 유명 아이돌 뉴진스의 성공 공식을 알려드리며 이를 자신의 성장에 녹여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N잡으로 돈을 벌어야 결혼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덕질하며 그들의 성공 방식을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으로 녹여내는 사고의 흐름을 익혀 써먹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돌이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디션 통과하여 연습생이 되면 7년 넘게 연습하다 데뷔조로 올라가고 데뷔조에서도 1, 2년 정도 준비하여 아이돌이 되는 것이 기본 구조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돌 지망생들은 연습생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연습생이 되었더라도 모두 데뷔를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래보다 예쁜 외모의 춤, 노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회사에서 기획한 데뷔 그룹의 이미지와 맞지 않으면 데뷔 기회를 놓치게 되니 오죽하면 아이돌 되는 건 하늘이 내려주는 거다라는 말이 돌지요. 이렇게 어렵게 탄생하는 한 해 아이돌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포함하면 200, 300팀이 훌쩍 넘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들 중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그룹은 한 손에 꼽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된 아이돌도 다 흥행하지는 않죠.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는 절대적으로 소비자인 대중들의 니즈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 수많은 아이돌 그룹 중 이번에 예시로 들어드리는 뉴진스는 2022년 8월 1일 데뷔하여 일주일 만에 음반 판매 30만 장을 돌파하고 내는 곡마다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5인조 신인 걸그룹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매일 찾게 되고 언제 입어도 질리지 않는 진처럼 시대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포부가 담긴 뉴진스는 미니진 걸그룹이라는 수식어로도 불렸습니다. 뉴진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미니진 걸그룹에서 알 수 있는 미니진 디렉터라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미니진 디렉터는 누구나 들으면 아는 2세대 아이돌 소녀시대 FX, 샤이니 그룹을 디렉팅하며 SM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그룹에 SM 감성이라는 통일성을 부여했지요. 그렇다 보니 걸크러쉬 분위기가 강했던 3세대를 지나 청량, 자연스러움, 풋풋함, 몽환, 그 시절 SM 감성을 그리워하던 20대, 30대들에게는 환영받았습니다. 미니진 걸그룹에 자연스럽게 관심과 기대감을 갖게 되고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하는 아이돌 시장에서 다른 걸그룹들보다 훨씬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업계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성과가 온전히 반영된 단 한 사람의 퍼스널 브랜딩이 해당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니진 디렉터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획 및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온전히 10대들을 겨냥하기보다는 20, 30대를 타깃한 하나의 전략이라 볼 수 있죠. 저출산의 장기화로 10대 소비층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 그들보다 더 앨범 구매력이 있고 아이돌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은 20, 30대를 겨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점은 돈이 되었든 조회수가 되었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어떤 고객층이 이루어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들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해보는 것이 대중성에 다가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뉴진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듣기 쉬운 곡 Easy Listening입니다. 걸그룹 노래의 대부분은 고음과 기교가 섞인 경우가 많은데 뉴진스는 대중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방향으로 곡의 완성도를 올려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선택을 했지요. 3세대의 강렬한 음악에 지친 대중들의 니즈에 따라 부르기 어려운 노래보다는 쉽고 편안하게 부르고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먹힌 것입니다. 어디서나 쓰기 좋은 쉽고 매력적인 노래는 새로운 콘텐츠 제작으로도 이어지지요. 뉴진스의 하이보이는 틱톡, 유튜브 쇼츠로 안무 챌린지가 유행하며 대중들의 뇌리에 자리 잡혔습니다. 또 다른 콘텐츠 생산자들은 인기 있는 아티스트의 곡과 이미 유행 중이었던 밈밈이 합치는 등 단순히 음악을 듣기만 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을 향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쇼츠를 보며 한 번쯤 보았을 길 가던 사람에게 무슨 노래를 듣는지 물어보는 콘텐츠가 대중들이 즐기는 하나의 밈이 되고 이를 응용하여 길 가던 사람에게 말을 걸면 묻기도 전에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라고 대답하는 영상인 뉴진스의 인기와 더불어 하나의 밈으로 자리 잡았죠. 이는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하는 아이돌 시장에서 한 시대의 아이콘이 되고자 하는 뉴진스라는 그룹의 포부와도 어울리는 방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갈 여러분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전문성과 현재 대중성의 편차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돌의 데뷔처럼 특히나 처음 자신을 알려야 하는 콘텐츠를 만들 때는 이러한 대중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지요. 한때 뒷광고 사건 같은 여러 사기 사건으로 논란이 많았던 콘텐츠 시장이었기에 대중들은 능력 있는 사람의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과 그들이 지닌 솔직함과 평범함에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뉴진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자본력 덕분입니다. 보통 아이돌 데뷔해서 맨 처음 몇 명인지 공개하고 멤버 이름을 공개하고 티저를 통해서 하나 둘씩 멤버들을 공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뉴진스는 티저 없이 뮤직비디오로 단번에 공개하고 뮤직비디오를 여러 편을 공개하여 차별화를 시도했지요. 뿐만 아니라 데뷔 전부터 공식 SNS 계정에 아트윅 그래픽들이 줄지었고 앨범 굿즈도 추억의 CD 플레이어를 연상시키는 백으로 제작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또한 뉴진스 소속사에서 팬들과 하나의 휴대폰을 공유한다는 컨셉으로 팬덤과의 소통을 위해 뉴진스 아티스트만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포닝포닝을 개발하는 등 이전 걸그룹들에서 볼 수 없었던 스케일의 마케팅이 이루어졌지요. 차별화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혹여 실패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자본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획사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요. 물론 뉴진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멤버들 각각의 능력치와 매력도 출중하고 열심히 활동한 이유도 있지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모와 실력이 출중한 수많은 아이돌 그룹 속에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형 기획사에서 이들을 뉴진스라는 그룹에 맞게 차별화된 방식으로 마케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화 방식에는 많은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즐기려면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유퀴즈에 나왔던 민희진 디렉터의 이 말에는 뉴진스 멤버들의 개인의 준비 과정에 관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간 민희진 디렉터가 쌓아온 자신의 성과와 브랜딩이 있었기에 또 다른 대형 기획사 하입으로 옮겨와 온전히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자신이 원하는 컨셉의 아이돌 그룹을 기획하고 마케팅할 수 있었던 수많은 준비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개인이 대형 기획사만큼의 자본력을 갖추는 것도 민희진 디렉터처럼 엄청난 전문성을 지니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개인 사업자인 연습생처럼 자신을 알리기 위해 투자 자본이 적게 들고 자신의 전문성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자 사람들도 자주 찾고 인기가 있는 대형 플랫폼 찾아야 합니다. 유튜브나 트위치 등 대형 플랫폼 중에서 고릅니다. 그리고 그곳의 크리에이터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쌓는 것이 곧 자본력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디렉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오랫동안 연습 생활하고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플랫폼에 데뷔할 수 있지요.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해체될 위험도 없지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일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는 편인지 등 스스로를 파악하는 자기객관화입니다. 이후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갈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는지, 요즘은 어떤 이미지가 인기 있는지 데뷔조의 이미지를 기획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이미지를 기획하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가까운 사람을 참고하고 피드백하여 새롭게 나의 이미지로 녹여내는 것이죠. 기획을 했다면 그에 맞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꾸준히 올려야 합니다. 대중들에게 하다가 말 사람이 아닌 꾸준히 콘텐츠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안정감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뒤에 피드백은 여러분의 팬이 되어줄 사람들과 새롭게 쌓은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알려줄 겁니다. 오늘은 걸그룹 뉴진스의 3가지 성공 공식을 통해 내 인생에 적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걸그룹처럼 우리 삶에 익숙하지만 나의 성장과는 별개라 느꼈던 곳에서도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을 브랜딩하기로 마음먹은 여러분들의 성장의 힘을 보태는 욕망의 인문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욕망의 인문학이었습니다.